박준규의 브리핑 6 대신 오늘 박준규 기자가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 본인보다 더 훌륭한 기자분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프레시안 박세열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눈썹이 굉장히 짙으시네요. 네, 그런 얘기를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뵌 실존 인물 중에서 가장 눈썹이 짙은 것 같은. 그 박준규 기자랑 원래 잘 아셨다고요? 박준규 기자하고는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한 뭐 1년 정도 같이 그 출입처에서 같이 만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부에서 계속 하시면서 저는 이제 또 정치랑 이제 다른 것도 다 아우르는 이제 편집국장으로 프레시안 편집국장이 되면서 계속 이제 뭐 교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저는 절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준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편집국장이라는 거는 한 언론사를 다 이제 책임지시는 분인데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식스를 위해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준비해 오신 거는 어떤 건가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 여론조사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름대로 이제 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경찰 소관 부처죠. 이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행정자치부죠. 장관을 불러서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후속 방안 지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와 검경 그렇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완성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제 그 오늘 발표 내용 자체는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권력기관 그러니까 개혁.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개혁 요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니까요. 그 검찰 개혁 후속 법안 이 로드맵을 사실상 발표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찌됐든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한테 업무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가 좀 실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충 요약을 하면요, 검찰 개혁 법안은 오늘 이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후속 개혁 법안들이 이제 법무부가 이제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3월, 4월 약 2달 동안 법안 초안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5월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6월에서 7월쯤에 이제 국회에 넘긴다. 이런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7월에 이 공수처가 출범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좀 맞춰서 물리적으로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게 7월 정도다라고 예측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과될 때쯤에. 그리고 7월을 사실상 정부에서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속 검찰 개혁, 뭐 검찰청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어떤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법안에 혹은 뭐 시행령에도 이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좀 있어서요. 그렇게 가고 요거랑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게 바로 이제 경찰 관련한 법안이죠. 오늘 발표를 한 게 국가수사본부 설치 그리고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을 좀 이렇게 분리를 하고 또 행정경찰하고 수사경찰을 좀 분리를 해서 경찰에 이제 앞서서 이제 수사 종결권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권력기관 개혁의 일원으로 이제 경찰개혁 법안도 이제 마련을 해서 요거는 이제 2월 중에 통과시킨다는 게 지금 여권의 목표죠. 그렇군요. 그런 얘기들을 2월 중에 처리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기억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시겠지만은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같이 논의가 됐던 게 권력기관 개혁 전체를 얘기를 하면서 경찰개혁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어느 정도 경찰한테 힘을 실어주면은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뭐 자치경찰제라든지 수사경찰과 뭐 행정경찰을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돼 왔는데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의 모든 뭐 전력 투구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경찰 개혁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이 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다 통과가 되니까 뭐 검찰에서 반발을 세게 했어요. 김웅 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표도 내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정부 측에서 또 지금 경찰개혁안까지 부랴부랴 지금 또 꺼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던데요. 저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예. 이를테면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또 핵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예.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이제 부여를 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권이 조정이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검찰의 힘을 빼려면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워딩이 있습니다. 이제 예. 수사 총량을 줄이지 않도록 유념을 해라. 이런 지시사항을 내렸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수사 총량을 줄이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 보통 이제 특히 검찰에서 많이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검찰의 특수수사를 줄이고 또는 이제 수사 역량을 좀 줄여나가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계각층에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렇다면은 뭐 이를테면 이제 거학척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민생 범죄라든지 이런 수사 인력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수사 총량 그러니까 예.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의 이제 총합이겠죠.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부실 수사 혹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는 경우 예.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이를테면은 예. 재벌 수사 같은 예. 것들, 뭐 삼성화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예. 것들 지금 검찰 축소함으로써 그런 데가 이익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우려들이 나왔어요. 우려들이 나왔고 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수사 총량을 특별히 줄어들지 않게 해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소개한 워딩이 있었는데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수사 총량이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힘을 빼면서 경찰의 힘을 강화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예.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부랴부랴 경찰 수사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랴부랴 나왔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뭐 국가 이 수사본부 요 설치를 하는 것도 경찰의 수사 역량을 좀 강화를 하는 것이고 경찰 수사권 종결, 예. 수사 종결권도 일부 뭐 주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방금 이제 검찰 내부 반발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경찰 관련한 개혁이 자연스럽게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예. 그 검찰이 반발하고 있지만은 사실 검경 조정, 수사권 조정 이런 걸 좀 뜯어보면은 뭐 검찰 입장에서는 뭐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 예.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뭐 장기적으로 이것도 과제이긴 하겠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이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강제 수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강제 수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인지 수사라고도 얘기를 인지 하고. 수사를 하더라도 예, 인지를 해도 그러니까 검찰이 무서운 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경찰도 검찰 허락받고 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뭐 수사를 하려고 경찰이 비대해진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하려고 해도 검찰 허락을 다 맡게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예. 검찰 입장에서는 좀 엄살이 아닌가. 그리고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게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렇다고 검찰과 경찰의 상하관계가 바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좀 지나치게 반발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오늘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뭐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잠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이 정치적이다 이런 예. 비판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 나왔더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첫 번째 예방을 했을 때 분명히 약속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예. 실제로 그런 말들을 많이 당위성에 했어요. 관한 거죠. 예. 예, 원론적인 차원에서. 맞습니다. 당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총장도 뭐 오늘도 이제 신임 그 검찰 인사하는 분들에게 이제 또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자리가 바뀌더라도 본부는 바뀌지 않는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 인사에 휘둘리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뭐 자리를 잘 지키자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정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는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굳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각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추미애 장관도 그 점을 그 당위성을 잘 하는 그런 오늘 발언이기도 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뭐 검찰 개혁 뭐 이게 굉장히 올해 또 전반기에 선거 끝나고 이후에 선거에서도 사실은 지금 뭐 공수처 폐지 법안을 한국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뜨거울 거고 아마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좀 분주했어요. 네, 정부도 굉장히 분주했는데요. 오전에 또 추가로 한 명 확진자가 발표가 됐고 오후에는 거기에 더해서 4명이 추가 확진이 돼서 11명으로 이제 확진자가 좀 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새로운 확진자,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는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서 들어온 20대 청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4명의 추가 확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3번 확진자의 지인인 6번 확진자가 이미 어제까지 그러니까 발표가 3번 됐었죠. 확진자가 뭐 강남과 일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좀 됐는데 그분의 친구분하고 식사를 했던 그분, 그게 이제 6번 확진자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6번 확진자의 가족 2분이 이제 밀접 접촉을 하게 돼서 이 6번 확진자 가족 2분이 또 이 감염이 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즉 이른바 이제 3차 감염자 로 추정이 된다. 왜 추정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아직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인과관계를 보면은 3차 감염자로 추정이 되죠. 왜냐면은 이 3번에서 6번으로 건너서 6번이 가족 2분에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5번 이 감염자 확진자의 지인이 또 이번에 확진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한에서 역시 청도를 거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그 분이 또 감염자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분 오늘 감염 확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좀 뭐 엇갈린다기보다는 이제 뭐 3차화까지 추정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지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건 아니고 밀접하게 사실은 가족이 전염된 거라서 뭐 이렇게 뭐 2차, 3차로 넘어갔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뭐 공포를 가질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밀접한 접촉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확인이 되는 거니까 계속 이제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지금 확진자들이 뭐 갑자기 병에 이 감염이 돼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관찰했던 사람들의 이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했던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새롭게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지나치게 물론 이제 그런 기류들은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한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우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은 진천항과 아산에 어쨌든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격리 조치를 하겠다, 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정부의 설득이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상 뭔가 이제 새로운 일들 우리가 이제 항상 새로운 일들의 공포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일들, 잘 모르는 일.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반발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반발이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반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른바 이제 포지티브 캠페인을 또 주도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포지티브 캠페인이란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한으로 이 감염자들이 오는 걸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반대하는 뭐 시위도 직접 하고 뭐 캠페인도 하겠다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우한에서 온 교민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잘 이렇게 있다가 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이런 사진들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SNS에. 우리가 아산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진천에서도 반대했던 분들이 그동안 반대했던 게 그분들이 뭐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뭐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우려된다. 그리고 정부가 좀 사과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 우왕좌왕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분개를 했지 전 세계를 타고 오는 귀국하는 그런 고생한 분들에게
뭔가 증오를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신 김에 예. 편하게 쉬었다 가시라.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네요. 그런 네,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예, 뭐 우려할 만한 또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사진 처음에 보고 이해를 못해서 사실은 네. 영어로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아 아산 AS AS 써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저는 아시안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해서 그래서 아시안에 대한 뭐 네. 인종 차별을 하지 말라 이런 건가 했는데 아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산 그렇게 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좀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요. 근데 네. 오늘 밤에 전세기가 한 대 더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 9시경에 이제 전세기가 김포공항에서 출발한다고 정부가 이제 밝혔고요. 네. 추가 전세기가 운항이 되면은 이 귀국하겠다고 신청한 분이 한 720분 정도 되는데 720분 중에 오늘 귀국한 368분을 예.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신청자들 타게 될 것으로 한 보이고 340명 정도 되겠네요. 네네. 예. 전세기는 뭐 전날과 마찬가지로 예. 400석 정도를 갖춘 보잉 747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덧붙일 소식이 예. 우한에서 오늘 귀국한 교민들이 368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18분이 일단 발열 증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심 증상을 보여서 현재 이제 정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이분들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지금 이분들은 그러니까 확진 상태는 아니고 열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좀 예. 약간 지켜보자. 지켜보고 격리를 해놓고 격리를 하고 지켜보자.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거니까 좀 뭐 볼 것 같고요. 네. 그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이게 뒷북이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난 22일, 23일에 WHO가 예. 그 긴급 회의를 했는데 예, 예. 그때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미 이제 뭐 독일, 프랑스, 뭐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이렇게 3차 감염자 의심 사례까지 추정 사례까지 보고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비상사태라고 이제 그 발표를 결정을 한 것이죠. 배경이 그러니까 뭐가 뭐 있나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주일 훨씬 더 지난 것인데 네. 그동안 WHO에 대한 그 비판도 굉장히 많았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관료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뒷북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 이런 비판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WHO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좀 불신감이 또 계속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죠. 오히려 한국 정부가 굉장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WHO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뭐 약간 굉장히 뭐 불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좀 잘 못해서 이렇게 퍼지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좀 지켜보도록 하죠. 현재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좀 정보도 확실히 메르스 사태나 이럴 때보다는 잘 공개하고 있고 그래서 좀 설명을 많이 해서 국민들이 좀 덜 불안하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뭐 야권 통합 신당 우리가 그동안 뭐 보수 대통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왔던 예. 야권 통합 신당의 윤곽이 오늘 드러났다고요, 어느 정도. 네, 일단 이 자유한국당 뭐 예. 주체들이 여러 주체가 있는데 그 중에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예. 유승민 계열 신당이죠. 그리고 범중도보수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면 주로 이제 통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혁통위라고 보통 부르던데. 혁통이라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뭐 통추위라고도 통추위라고도 하고, 하고, 예. 뭐 익숙한 말이긴 한데 예, 익숙하죠. 통추위. 예. 하여튼 혁통이라고 일단 예, 정리하죠. 혁통위가 이제 오늘 오후 국회에서 1차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합신당의 가치와 정책 기조 및 10대 과제 이런 부분들이랑 당 혁신 방안을 밝히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이 일부 언론들이 신당이 닻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반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문발차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제일 큰 것이 유승민 대표는 오지 않았어요. 유승민 대표가 오지 않았고 황교안 대표는 참석을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제일 주목을 받는 게 황교안 대표, 유승민 대표 간의 어떤 협상 그리고 이 둘이 이제 공통된 어떤 가치나 이런 뭐 결론을 도출을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도 오지 않았고 오지 않았는데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와 얘기가 잘 통한다. 다음 주쯤에 만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은 오늘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아직도 이렇게 좀 건널 수 없는 강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잘 알다시피 이 3대 원칙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탄핵의 강 건너기, 그리고 개혁 보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뭐 어느 당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행사부터 먼저 연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는 당대 당의 통합인데 새로운 보수당 측에서 어떤 공천 지분이라든지 이후에 통합을 했을 때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뭐 합의? 뭐 아니면 뭐 어떤 윤곽 이런 것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이 언론에 먼저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언뜻 드러나는 그 발언들을 보면요, 이 세계 현재까지 모인 이 세계 주체들의 말들도 좀 달라요. 이를테면은 이 혁통의 박형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문재인 정권의 탈주 위험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 범중도 세력이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범중도, 범보수가 아니라 범중도라는 표현을 했죠. 범중도라는 표현은 그동안 이제 황교안 대표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보수 통합하고는 좀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모습입니다. 중도 보수가 모여야 된다는 표현은 예전에 있었지만은 부쩍 요즘 황교안 대표나 김영호 위원장도 공관위원장, 한국당 공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은 사실 유승민 대표가 말한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거하고는 굉장히 충돌되는 입장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석방이 안 돼요. 왜냐면 형이 확정이 안 돼서. 확정도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이 태극기 부대 쪽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그 혁통에서는 뭐 중도라는 발언들, 개혁이라는 발언들을 계속 강조하고, 사실 중도 개혁은 유승민 대표에 더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말에 계속 배치되는 발언들을 하는 한국당하고 선뜻 이렇게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을 안고 지금 오늘 첫 발을 뗐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저기를 한 건데, 이런 모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모순을 보면은 바른미래당의 이 창당부터 최근에 거의 해체 상태까지 온 그런 모습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렇네요. 물과 기름이 억지로 합쳐졌을 때 어떤 결과를 내는지는 바른미래당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 굉장히 불안전한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2월이 이제 시작이 되고, 어쨌든 시한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2월 14일에 14일 정도로 지금 뭐 이제 정부 보조금이 나오기 전에 각 당들이 다 이제 창당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어떤 뭐 창당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민주당 얘기를 간단히 해보죠. 오늘 선대위 출범이 미뤄졌어요. 네, 선대위 출범이 뭐 여당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때문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선대위를 원래 출범을 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좀 미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선대위에는 이해찬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요. 김부겸 이 TK 쪽을 상임을 하죠. 그리고 김영춘 의원은 이제 PK. 그리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최근에 이제 정치를 재개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 혹은 직접 출마하는 방안까지도 뭐 일각에선 거론이 되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단 권역별 선거, 특히 취약지역 선거들을 좀 맡고, 이런 구상들을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 틀에서 이 발표가 미뤄지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윤곽은 드러났는데 지금 뭐 공식 행사만 뭐 미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이 불호을에 출마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
뭐 예상된 상황이죠. 원래 이제 박영선 장관의 지역구기도 하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대로 이제 가장 이를테면 일각에서는 이제 서울의 호남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지역구입니다. 민주당의 우호적인 지역이죠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되는 반드시 이제 국회에 진출시키겠다라는 뭐 국회에 진출하겠다는 윤건영 실장의 그런 마음가짐도 좀 엿보이고요. 또 이 윤건영 실장이 구로을이라고 오늘 밝힌 마당에 당에서도 크게 거부할 명분도 없고 아마 변수가 없으면은 구로을 출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청와대 출신들도 계속 이제 등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청와대 출신 이 어떤 딱지를 붙이고 나오는 게 너무 과잉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당에서는 아예 6개월 미만은 아예 청와대 쓰지도 마라. 쓰지도 말라라는 그렇게 그런 얘기까지 것도 나왔죠. 있고 노무현 문재인 청와대 뭐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이제 자제를 시키는 그런 옛날에 모습도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하고 맞습니다. 뭐 소위 말 엮어보려고 막 사진 합성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 사진을 막 합성해서 끼워 넣고 이런 거 있는데 뭐 노무현, 문재인 뭐 이런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는 것도 그 지역이나 유권자들이 좋아하면은 그런 것들을 또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그 합성 사진 걸고 했던 그 진박 해프닝이 사실 어떤 결과를 냈는지 모든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는 게 좀 그런 걸 보면은 여당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 뭔가 이제 선거와 관련한 통제들을 좀 제어들, 통제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공천 파동도 최대한 안 일으키려고 지금 뭐 이렇게 모든 뭐 컷오프가 아니라 다 기회를 주기는 주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당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좀? 제가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이걸 방송에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뭐. 시청자분들께서 좀 잘 양해를 해주시고 뭐 실수 전혀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셨고요. 오늘 뭐 굉장히 한두 번 더 하시면 굉장히 잘하시리라고 믿고 종종 뭐 박준규 기자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뭔가 좀 모시고 얘기를 들어봐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브리핑 6 박세열 프레시안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